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아놀드 형님의 프레데터와 시고니 위버 누님의 에일리언을 정말로 사랑했기에 2004년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라는 영화가 나온다고 했을 때 흥분을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비록 기대와 전혀 다른 영화였지만 그래도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원래 이번 영상을 프레데터 외계인 페드로와 에일리언 랜디 존슨의 대결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진행하다 보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랜디 존슨과 페드로 마르티네스. 여러분은 누가 더 무서운 투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존슨은 300승 4천 탈삼진과 청정 1위에 해당되는 5개의 사이 영상, 1990년에 거둔 노히트 노런, 2001년 20K 경기, 2004년에 기록한 최고령 퍼펙트 게임 등 임팩트 있는 경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면 마르티네스는 노히트, 퍼펙트, 20K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우한으로는 라이브 볼 시대 유일인 1997년에 1점대 평균자책점 300K 시즌, 1999년에 조정 평균자책점 313 시즌, 2000년 평균자책점이 4.92인 리그에서 만들어낸 평균자책점 1.74 등 임팩트가 최고였던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1999년 올스타전에서 베리 라킨, 레리 워커, 세미 소사, 마크 맥과이어를 상대로 연출한 4연속 탈삼진이 있네요. 라킨과 워커는 명예 전당, 소사와 맥과이어는 약물의 전당에 올랐죠. 한편 안타를 내주지 않는 면에서 역대 최고의 투수는 놀란 라이언이었는데요. 라이언이 무려 22,575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만들어낸 통산 피안타율 2할 4리는 선발 투수 역대 1위 기록입니다. 상대한 타자의 차이는 라이언이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2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페드로는 약물의 시대를 폭격한 투수라는 점에서 가산점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요. 페드로가 피안타율 1할 6푼 7리를 기록한 2000년 아메리칸 리그 평균 기록은 2할 7푼 6리였습니다. 반면 라이언이 1할 7푼 1리를 기록한 1972년 아메리칸 리그 평균 기록은 2할 3푼 9리였습니다. 우타자 피안타율은 라이언이 2할 4리, 페드로가 2할 5리로 1, 2 차이였던 반면 랜디 존슨이 통산 1할 9푼 9리를 기록한 좌타자 피안타율은 라이언이 2할 4리,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2할 2푼 3리로 두 선수의 통산 피안타율 차이는 좌타자 성적에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라이언의 피안타율이 우타자 상대 2할 4리와 좌타자 상대 2할 4리로 완벽하게 똑같았다는 건데요. 라이언이 우한임에도 좌타자에게도 강했던 건 무시무시한 낙차의 11루 커브와 함께 1986년에 완성한 서클 체인지업이 라이언의 39세 시즌 이후를 책임져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클 체인지업에 대한 라이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체인지업은 패스트볼보다 15마일은 느려야 한다. 다만 공을 스트라이크 존 안 타자의 무릎 아래로 낮게 꽂을 수 있다면 10마일의 차이로도 충분하다. 내가 사랑하는 구종인 서클 체인지업은 타자가 몸 앞쪽에 무게를 실어서 공의 정중앙을 맞추는 대신 공 위쪽을 빗맞추게 하는 게 목적이다. 서클 체인지업은 익히기 어려운 구종은 아니지만 완전히 정복하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서클 체인지업은 풀카운트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 휴스턴에서 뛰던 1980년대 초반, 난 풀카운트가 되면 무조건 패스트볼을 던졌다. 타자들은 이런 내 패턴을 이미 꿰고 있었기에 편한 마음으로 패스트볼에 대비했고 스트라이크를 아무리 던져도 파울을 만들어냈다. 나로 하여금 7, 8, 9를 던지게 한 뒤 볼넷으로 출루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나는 패스트볼에 자신이 있다. 심지어 풀카운트에서 타자가 패스트볼을 예상하고 있을 때조차 던지는 게 두렵지 않다. 하지만 풀카운트에서 체인지업을 낮게 던질 수만 있다면 타자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지 않는 공에도 배트를 돌릴 것이다. 라이언이 늦음하게 장착한 서클 체인지업의 움직임은 페드로 못지 않았는데요. 두 선수의 차이는 제구였습니다. 그렇다면 라이언과 페드로, 랜디 존슨 중에서 최고의 패스트볼은 누가 던졌을까요? 2004년 빌 제임스와 롬 레이어는 공동 출간한 책에서 역대 패스트볼 1위로 월터 존슨, 2위로 투포수 간 거리를 지금의 18.44m로 만든 에이모스 루지, 3위는 레프티 그로브, 4위는 로저 클레멘스를 뽑고 페드로는 물론 랜디 존슨과 롤란 라이언을 톱10 안에 넣지 않았는데요. 라이언은 제구 문제, 존슨은 슬라이더가 더 뛰어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루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루지는 당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속구를 던졌는데 제구가 안 좋았기 때문에 타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이에 메이저리그는 투수판과 홈플레이트 간 거리를 50피트에서 60피트 6인치로 늘리게 됐는데요. 왜 60피트가 아니라 60피트 6인치가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는 없지만 실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랜디 존슨의 패스트볼은 슬라이더의 도움을 얻은 면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슬라이더 자체만으로도 실로 엄청난 움직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럼 역대 1위 슬라이더는 누구일까요? 제임스 네이어는 칼튼을 역대 1위, 존슨을 2위, 깁슨을 3위로 뽑았습니다. 존슨보다 더 뛰어난 슬라이더가 있을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시다면 칼튼의 슬라이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팀 맥카버는 스티브 칼튼의 명예전당 2패식 찬조연설에서 칼튼이 역대 최고의 슬라이더를 던졌다고 했다가 앞줄에 앉아 있었던 밥 깁슨이 좌완 중에서 최고지 라는 말을 하게 했는데요. 칼튼의 슬라이더에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1965년에 데뷔한 칼튼은 1968년까지 슬라이더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1968 시즌이 끝난 후 칼튼의 소속팀인 카디널스는 일본을 방문해 친선 경기를 가집니다. 좌완인 칼튼은 좌타자인 오 사다하루에게 몸쪽으로 패스트볼을 던지다 홈런을 맞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칼튼은 다음 맞대결에서 슬라이더를 던져 삼진을 잡아냅니다. 부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슬라이더를 던지지 않았던 칼튼은 이때부터 슬라이더 봉인을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 사다하루가 메이저리그 타자들에게 몹쓸 짓을 한 거죠. 메이저리그를 좋아하게 된 후 드는 아쉬움은 옛날 선수들을 글로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오늘은 스티브 칼튼이 던진 전설의 슬라이더, 패스트볼과 커브만큼이나 끝내줬던 놀란 라이언의 체인지업을 감상했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